안녕하세요. 제2회 제주 무비 콘서트 페스티벌 네 번째 날이 시작됐는데요. 오늘은 맥게라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이번 영화 콘서트도 기획하고 있는 이상목 감독님과 함께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제가 문재용 감독님을 대신해서 사회를 보게 되니까 굉장히 어색하고요. 네. 문재용 감독님은 지금 인생을 바꾸러 지금 육지로 가셨습니다. 네, 그래서 성공하셔서 꼭 우리 인생도 같이 바꿔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계속 진행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오늘 특별히 아티스트를 이상목 감독님께서 직접 섭외를 하셨는데 굉장히 팬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소개를 직접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제가 오늘 같이 무비 콘서트를 진행하실 뮤지션 분은 여유와 설빈이라는 팀을 제가 섭외를 했어요. 섭외한 이유는 제가 팬이라서 섭외를 했고요. 네. 팬인 이유를 좀 정말 찐팬입니다. 네. 제가 오늘 컨셉이 제주의 단편 두 편을 저희가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채널에서 한시 상영으로 지금 상영이 오늘 하루 동안 상영이 되는데 김일영 감독님의 전조동이라는 작품과 그리고 이 옆에 계신 이지은 감독님의 앞바다라는 작품을 저희가 지금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 작품을 제가 보고 여유와 설빈 음악이 저절로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유와 설빈이 같이 작품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음악을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을까라는 굉장히 그 부분이 궁금했고요. 같이 한번 그런 시간을 감상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네 분을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네. 감독님들 인사도 이제 해야겠죠. 오늘 특별히 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는데 김일영 감독님과 이지은 감독님 오셨는데 인사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복잡한 도시를 떠나 맑고 청한 제주로 내려와서 창작 활동하고 있는 전조동 연출한 김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토박인가요? 네. 이것저것 영화를 찍으려고 열심히 살고 있는 앞바다를 연출한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네. 혹시 앞바다 정말 본인의 앞바다실까요? 앞바다는 아니고요. 근처 앞바다입니다. 네, 저도 제주도 또박인데 김일영 감독님이 지금 청한 제주도 오셨다고 하셨는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6년 차 되는 6년 차면 굉장히 변화되는 거를 직접 목격해서 굉장히 안타깝지 않으신가요? 그것보다 딱 지금이 고비인 것 같아요. 네, 김일영 감독님 같은 경우는 원래 서울에서 상업영화 쪽에서 영화를 또 전공을 하셨고요. 예. 상업영화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에 내려오셔서 제주에서 만든 첫 작품인가요? 전조등이? 네네. 네, 전조등이라는 작품을 만드시고 계속해서 제주에서 이렇게 작품 활동을 해가시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지은 감독님은 이번 우리가 지금 상영하고 있는 앞바다가 첫 작품으로 알고 있어요. 네, 제주도에서 찍은 첫 작품. 그런가요? 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작품을? 네, 저도 대학교를 전공하면서 이제 찍었던 작품이 있고 이제 휴학을 했을 때 찍었던 작품입니다. 감독님도 전공자시네요. 네. 부러운 두 감독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먼저 저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조등이라는 작품 같은 경우는 제주 4.3 제주의 비극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전조등이란 제목 자체가 어떤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메타포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일영 감독님께 여쭤보자면 전조등이란 제목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저희가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비극 아닌 비극을 항상 다룰 때마다 가해자 피해자를 의미하고 어둡게만 보이기보다 빛을 바라보는 방향점으로 뭔가 앞을 내다보는 시선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치면 화해 모드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좀 더 밝고 화사한 느낌으로 지어주는데 전조등이라는 소품이 저희 영화에 쓰이니까 관통하는 주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 영화 보면서 4.3 영화도 저도 참여한 적이 있지만 굉장히 따뜻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어요. 삼촌 미워하지 말라게. 많이 미워하지 말라게. 그 부분에서 되게 마음이 찡했거든요. 그 말이 맞구나. 그래야 되는데 그 부분 그 지점을 우리 제주도민들이 굉장히 갖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굉장히 미워할 대상이 사실 필요한데 그 대상이 굉장히 가깝거든요.
나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럴 걸 제3자 입장에서 딱 들었을 때 저게 맞는 마음인데 저걸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인정하시나요, 감독님? 몰랐던 점인가요? 처음 알게 됐어요. 이제 전조등을 굉장히 어떤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소해 가기 위한 어떤 그 비유를 사용을 하셨는데, 그게 어떤 전에 4.3 70주년일 때 어떤 그때 컨셉이 그 한참 많이 캐치프레이즈로 말이 됐던 게 어둠에서 빛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관이 있나요? 아니요, 지금 전 처음 얘기 들었어요. 네네. 오늘 모르는 걸 많이 제가. 그러니까요. 네. 저희 작품 공부를 좀 과하게 해왔나. 저도 좀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지은 감독님께서는 앞바다라는 작품을 이제 하셨잖아요. 저는 작년에 제주 독립영화제 때 보고 두 번째로 감상을 하게 됐는데, 볼 때마다 더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품이 굉장히 좋다라는 느낌을 많이 들었는데, 한 가지가 작품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런 평이 지배적인데, 앞바다라는 작품은 어떤 작품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평을 주변에서 많이 들었는데요. 저는 이제 찍고 나서 아쉬운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우선은 앞바다라는 작품은 이제 가족의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던 작품이고요. 이제 각자의 뭐 아버지의 죽음을 겪은 두 아들들이 이제 어떻게 아버지의 죽음을 대하는지, 뭔가 그게 원망일 수도 있고 슬픔일 수도 있고 뭔가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해하는 과정을 그려보고 싶었는데 약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두 아들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같은 거죠? 그런 오해를 많이 하시던데요. 그러면 멘붕 왔어요 우리 지금. 완전인가? 그거 몰라요? 둘이 아버지 같은 거예요? 막 와가지고 설명해주고 그랬는데. 이거는 뭐 제가 영화를 잘못 찍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설명해주세요. 해명하십시오, 감독님. 네. 각자 아버지가 다르고 이제 맨 처음에 그래서 강석이라는 주인공이 이제 아버지의 죽음이 그냥 사고가 아니라 자살일 수도 있다라는 의심을 가지고 이제 그 바다로 그 사고 현장, 아무튼 죽음의 현장으로 찾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규는 그 아버지의 강석의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했던 목격자이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약간 오해인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동규가 어릴 때 아빠가 이제 바다에 빠져서 이게 돌아가셨는데, 뭔가 그 죽음을 동규는 이제 원망으로 봤던 거죠. 뭔가 자기를 버리고 가고 자기와 가족을 버리고 간 그런 원망이라는 감정으로 그 죽음을 대했다면, 이제 강석도 같은 모습으로 죽음을 바라보는 그런 아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동규가 이제 어릴 때 돌아가셨던 아버지에 대한 그런 원망이 있었는데, 그 강석의 아버지의 죽음의 모습을 봤을 때 사실 그 죽음이 그 엔딩 장면처럼 그렇게 뭔가 자유로워 보였던 거죠. 그 강석의 아버지의 죽음이. 그래서 뭔가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음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저도 뮤지션이기 때문에 그 음악의 그 템포를 보면 굉장히 그 랜드스케이프처럼 풀어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박자나 템포나 뭐 멜로디나 이런 어떤 규칙에 상관없이 그냥 쫙 그냥 물감이 물에 빠진 듯한 느낌? 굉장히 잘, 감정선이 그냥 바다에 물 흐르듯이 이렇게 굉장히 천천한 비트로 가거든요. 그리고 앰비언스 같은 그런 효과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바다 빛깔 속에서 이제 헤엄을 계속 가잖아요. 끝도 없이. 그러면서 음악을 통한 어떤 그런 대리만족 같은 좀 해소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마지막에 아름다운 장면. 그러니까 그 영화가 지금 뭐 음악에 대한 말씀도 하셨지만, 아까 어떤 우리가 스토리에 대한 개연성이라던가 이런 어떤 우리가 설득될 수 있는 그 평범한 드라마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좀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약이 돼 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게 오히려 저는 좋았어요. 그래서 어떤 그 편린들이 모여서 하나의 시처럼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음악과
시각적인 부분들이 공간감적으로 합쳐지면서 그 하나의 마지막에 그 자유롭게 수영을 할 때 굉장히 큰 카타르시스를 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떤 이유인지 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좋았다. 전조동도 그렇고 앞바다도 그렇고 사실 이 작품이 뭐 제주도 다른 지역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작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무비 콘서트를 통해서 이렇게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타지에 있는 분들에게 온라인으로 제주도의 이런 보석 같은 작품들을 소개를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두 분 감독님과 작품을 모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주에서 이런 보석 같은 음악을 하시는 두 분이 계시다라는 것도 같이 이렇게 저희가 해서 알려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유와 설빈께서는 이 작품 보셨죠? 두 분 작품. 네. 그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앞바다에 대한 소감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앞바다 그 작품을 보면서 가족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영화였는데 어쩌면 가족이 가장 물리적으로는 가장 가까울 수 있지만 마음적으로는 가장 멀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강석인가요? 네네네. 네, 그 강석과의 아빠와의 관계성에 대해서 되게 많이 집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아빠가 수영을 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들은 전혀 알지 못했던 다른 가족들도 알지 못했던 그런 그 지점이 어떤 한 개인한테 있을 수 있는 어떤 은밀한 구석들 있다. 아무리 가장 가까이 살더라도 가장 가까운 사람도 알지 못하는 개인의 영역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된 영화였습니다. 네, 저도 비슷하게 봤고 느꼈고요. 그 이제 기억나는 거는 좀 아빠는 이제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신 날 돌아가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들이나 그 주인공이 아빠를 보내주는 것은 이제 영화가 엔딩에 다다랐을 때 그때 이제 비로소 아들도 아빠를 자유롭게 네, 이제 보내주는 것 같은 뭐 그런 인상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너무 좋은 해석인 것 같아요. 이번에 퀴즈 타임 좀 갈까요? 네. 그러면 그 저희가 지금 앞바다 얘기를 한참 하고 있으니까 이재은 감독님께서 작품에 대한 퀴즈를 한번 내주신다면. 네. 강석과 동규가 만나고 동규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요? 물건이 되겠네요. 잃어버린 것이라고 했으니까. 네. 제가 마셔도 되나요? 12월 댓글로 방송되는 집에서 기다리셨다가 이렇게 딱 올리시면 제가 감귤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집하고 가까우신데 댓글창에 지금 이재은 감독님 퀴즈 정답과 작품에 대한 감상평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해서 감귤 10kg 상품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령 감독님께서는 외지인으로서 이 제주에 오셔서 4.3에 관한 영화를 만드셨잖아요. 이 외지인이 4.3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런 영화라는 어떤 매체로 해서 표현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과정이 있으셨는지를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저도 사실 그 4.3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깊게 알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집을 지으면서 옆집 어머니와 왕래가 많았었는데 어머니가 가끔씩 아버지 얘기하시고 돌아가신 오빠 얘기하시고 4.3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서 집을 완공된과 동시에 그 이야기를 작은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볼까? 그걸로 이제 제주에서의 창작 활동을 시작해 볼까라고 생각했죠. 그러고 단박에 쓴 거죠. 그 너분숭이가 나오잖아요. 네. 저는 너분숭이도 저도 예전에 그 백년의 노래라는 작품을 할 때 너분숭이를 찍어보고 싶었는데 너분숭이는 찍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비극의 장소이고 역사적인 장소이긴 하지만 이게 영화에서 시각적으로 보여주기가 어려운 장소인데 그 장소를 촬영을 하셨단 말이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너분숭이를 로케이션을 정하셨는지. 아이가 바라보는 아이의 무덤은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물론 저도 그 제주의 그 4.3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깊게 알고 있지 않은 상태에도 불구하고 무서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의 시선은 어떨까? 그리고 그 장면에서 나올 때 한 여인이 나오잖아요. 귀신인지 산 사람인지 죽은 사람인지 모르는 누군가가 그 사람이 아이한테 얘기했을 때 아이의 반응은 어떨까? 사실 영화를 지금 여기 영화 만드신 분도 계시고 뭐 창작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창작자가 창작을 하면서도 새로운 진화의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전조등을 만들었고 만들면서 지금 말씀하셨던 거 새롭게 알게 되는 것들도 있고 제가 발견하지 못한 부분도 새롭게 이런 뜻으로 재해석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 들어서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작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진 감독님께 여쭤보자면 그 감독님이 보는 제주 바다, 그 특히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제주도에 살면서 바다를 본다는 게 어떤 건지 저도 잘 모르는, 저도 이주민 입장이다 보니까 저런 게 느껴질까? 굉장히 날것의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보시는 제주 바다는 어떤 느낌이신지. 사실 하나로 말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이 영화에서 바다를 어떻게 그려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제가 이제 뭐 제주도에서 태어났지만 바다는 진짜 늘 볼 때마다 사실 느끼는 감정이 달랐거든요. 낮에나 이렇게 물놀이 할 때는 진짜 너무 평화로워 보이기도 하고 뭔가 파도를 볼 때는 진짜 제일 많이 멈추지 않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가끔 볼 때는 바다가 너무 무섭기도 하고 뭔가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사실 이제 강석이 보는 바다와 그리고 그때 보는 바다와 동규가 봤던 바다 그리고 아빠의 바다 이렇게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그거를 많이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개연성 드라마적인 부분보다도 사실 그 씬이나 아니면 그렇게 시점에 따른 바다의 색으로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좀 다르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런 부분들을 바다를 보는 감독님의 시각 같은 것들이 굉장히 남다르게 느껴져서 드라마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물론 고민해야 될 지점들이 있겠지만 계속 작품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감독님 스타일의 장점인 것 같고 바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해보자면 그 여유와 설빈 노래를 들으면 저는 바다를 항상 떠올리거든요. 여러 곡들이 그런 느낌을 주는데 어떠셨어요? 그 앞바다에서 보여지는 바다의 풍경 같은 것들을 보시면서. 근데 이제 일단은 그 죽음의 장소로 영화에서는 이제 보여지니까 조금은 이제 평소에 제가 느끼는 바다에 비해서는 조금은 무겁게 보여졌던 것 같고 그냥 거기에 이입해서 봤어요. 여기는 죽음의 장소라는 것에 좀 이입을 해서 봤던 것 같아요. 네. 그 여유와 설빈께서 그 이준 감독님의 앞바다를 보고 오늘 준비하신 노래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먼저 노래를 한번 청해 듣고 계속해서 대화를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도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해. 귀 기울여 들어도 안 들리면 어떻게 해야 해. 어떻게
창밖이 하얘지면 나는 떠나갈래. 비 개인 하늘이 반짝이면 나는 떠나 여길 떠나 나는 떠나갈래. 감사합니다. 이진 감독님 어떠셨어요? 약간 눈물 날 뻔. 어떻게 앞바다의 감성과 네. 어떻게 느끼셨나요? 예. 저 정말 궁금했었거든요. 왜냐면 저희도 모르고 이렇게 즉석에서 이제 옆에서 듣고 있는데 저도 여유와 설빈 다른 곡들을 이제 듣고 왔는데 사실 바다를 바라보는 이제 영화 속에서의 바다와 이제 여유와 설빈이 그려내는 바다가 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더 궁금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을까? 그리고 그거를 사실 이렇게 대화로 듣는 것도 정말 좋은 기억이지만 뭔가 이렇게 다른 예술 매체로 뭔가 느껴지는 것들이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생각이 약간 스쳐갔어. 저는 그 중간에 그 아라는 그런 어떤 아리아 같은 보컬리즈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어떤 노래 같은, 그러니까 말 없이 아버지 잘 가요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 우리가 이 노래 제목을 지금 소개를 못 받았습니다. 네, 그러게요. 네. 지금 부르신 노래 곡이 어떤? 네, 상자라는 제목의 노래고요. 네. 저희 여유와 설빈 그 1집 앨범 수록곡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곡을 선곡을 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앞바다를 보시고 선곡을 하셨는데 어떤 연관 느낌을 받으셔서 이런 곡을 선곡하셨는지. 예. 선곡은 제가 했는데요. 네네네. 저는 물론 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각자의 몫인 것 같고 그 마지막 씬에서 아버지가 자유롭게 헤엄을 치는 것을 보면서 어떤 그 사람이 뭐 자살을 했던지 아니면 뭐 사고로 그렇게 되었던지 어쨌든 그 행위 자체가 되게 주체적이라는 그렇죠.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냥 유유하게 아무 미련 없이 떠나가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 상자라는 노래가 가장 잘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 어떤 바다의 느낌 같은 곡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너무 작품하고 잘 맞는 곡이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지금? 너무 작품을 잘 보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던 게 제가 이제 영화를 찍으면서 계속 이제 시나리오 단계에서도 계속 아빠의 죽음이 그래서 자살이냐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그때 제가 계속 하던 게 이제 이 작품에서는 자살이 아니라 선택적 죽음이다. 이제 그런 뭔가 그 단어에 대해서 계속 사실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됐든 결국 이제 아빠는 이제 자유를 찾아서 간 거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어서 뭔가 얘기 듣는데 그런 부분이 어떤 마지막에 관객들로 하여금 탁 이렇게 놓아주는 그런 해방의 카타르시스 같은 게 느껴졌던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김일영 감독님께서는 이주에서 작품을 하셨는데 제가 작품을 보니까 제주의 돌담이라던가 올레길이라던가 올레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올레라든가 이런 우리가 제주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풍경 같은 것들을 굉장히 유심히 관찰을 하셨더라고요. 한 돌담을 사이에 두고 이웃 아닌 가족 아닌 그런 관계를 두고 있다는 것도 되게 묘하더라고요. 그렇죠. 영화 속의 공간들이 맞아요. 특히나 그거를 생각했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한 담을 사이에 뒀지만 피해자가 있고 또 가해자가 있고 뭐 그런 것들도 아이러니하고 그 장면 자체가 한 이야기가 되겠구나라는 생각 들어서 찾다 보니까 또 그런 공간들만 나온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무거운 시대극일 수도 있는데 중간에 굉장히 코믹한 장면들이 있잖아요. 이 할아버지와 이 아이의 만남의 에피소드가
방귀요. 네, 방귀를 끼면서 처음에는 되게 진지한 영화인가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무거울 거란 영화의 생각이 들었다가 갑자기 아이와 이 할아버지와의 어떤 공감대 그리고 사투리와 사투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이 소년의 어떤 무언의 대화들을 보면서 아이는 굉장히 또 그 전조등이 있는 그 바이크를 굉장히 또 호기심이 많고 그런 어떤 쫄깃한 그런 코믹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연출을 보면서 또 되게 또 재밌기도 했어요. 그 아이러니하게 도심에서 내려온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전조등 불빛을 모른다는 게 또 네. 그만큼 또 맑은 아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거는 좀 뒷이야기이지만 만득이라는 노인이 한 70년이 지난 그 노인이 문석범 배우님이시죠. 네네. 문석범 배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네. 이거 배우 이름을 말해야 될 거예요. 제가 자꾸 혼란스러워요. 죄송합니다. 만득 부의 그 죽음을 가했던 주체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누군가의 부름을 맡고서 한 거이지만 옆집 삼촌이라고 했던 옆집. 네. 근데 그 불행하게도 죽였던 분이 재중이라는 아이의 할아버지를 그렇죠.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설정을 했거든요. 아시는 분도 아실 수도 있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못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아버지가 또 이주하면서 또 무거운 이야기지만 세월호 얘기도 또 살짝 언급이 되고요. 가해자일 수도 있고 또 피해자일 수도 있고 어느 무언가 중요한 부분들이 건드려지지 않는 한 피해자와 가해자는 반복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 들어서 저는 그렇게 집어넣었거든요. 갑자기 어두워지고요. 어쨌든 너무 어렵게 4.3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되면 저도 사실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겉만 맴돌 것 같아서 아이처럼 저도 모르는 범위를 처음 건드리는 것처럼 조심스럽지만 단순한 이야기로 뭐 누구는 웃을 수도 있겠지만 방귀도 언급을 하고 네.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두 작품이 다 죽음을 다루고 있어요. 어떤 삶과 죽음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의 그 치유와 그 죽은 자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꼭 제주라서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근데 이 어떤 제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자연의 장치라고 해야 되나 우리한테 영감을 주는 부분들이 그런 어떤 그런 통찰을 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김일영 감독님 먼저 제가 여쭤볼 수 있어요. 제가 이주한 입장에서 제주도는 흔히들 과거에는 신혼여행도 왔었고 또 휴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뭐 오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불행하게도 제주도는 아픔이 많은 도시란 말이에요.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보면은 아픔과 슬픔을 또 기쁨으로 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계속 좋습니다 지금. 네네. 그걸 느끼면서 저도 아픈 이야기, 무거운 이야기이지만 어쨌든 숨어야 될, 거쳐가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제주 혹시 무슨 말 하는지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공감해요. 그러니까 네. 저도 늘 느끼는 게 처음 제주 왔을 때 저도 한 10년 됐거든요. 근데 제주 왔을 때부터 계속 생각을 했던 부분이 이 제주라는 곳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곳이다. 모순적인 부분들이 있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이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극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섬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항상 육지라는 어떤 그 커다란 뭐 헤게모니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육지로부터 대상화되어 있는 그렇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방어를 해야 되죠. 예, 그리고 뭐 관광지이고 그리고 뭔가 사람들이 여기 와서 뭔가를 풀어내고 가는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떠나는 공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남아 있는 사람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그 내재되어 있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 출신이시잖아요. 서귀포 출신이시고 네. 이진 감독님께 여쭤보자면 그런 부분을 뭐 평소에 느끼고 작품에 투영을 하시는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뭐 우선 바다 얘기 저는 이제 퀴즈 갈까요? 풀어낸 매체가 바다니까 이제 바다를 생각하면은 사실 어릴 때 물놀이 할 때는 바다가 하나도 안 무섭고 제가 원래 물을 좋아해가지고
그랬는데 뭔가 이제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바다 일을 했어가지고 이제 뭔가 자연스럽게 바다는 엄청 무서운 곳이라는 얘기를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제 가셨다가 뭐 이렇게 사고를 당하시는 분들도 있고 뭔가 그런 게 계속 이어져 있는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물놀이 할 때 요만큼의 그 저희가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지만 사실 너무 한 치 앞도 모르는 곳이니까 계속 바다 하면은 뭔가 죽음 이런 공포 같은 거를 계속 무의식 중에도 가지고 있어서 그게 약간 영감이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예술가로서 다 있는 지점들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여기 제주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네. 그 밖에서 보는 사람들과 보는 바다라든가 김일령 감독님 말씀하신 제주에 대한 어떤 내밀한 부분 같은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다른 시선으로 보게 만들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하게 되시게 되는 것 같고 여유와 설빈도 제주에 내려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네. 한 3년. 그러니까 저는 음악 들으면서 항상 뭐 제주를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런 지금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음악에 작업을 하시는데 많이 투영이 된다든가 뭐 이렇게 뭐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그 이제 노래를 만드는 입장에서 그냥 어느 지역에 있든 그 지역의 그 환경에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주도에 지금 있기 때문에 생활하는 곳이 여기니까 제주에서 영향을 받는 거고 그 이 섬이 가지고 있는 성격 같은 거를 제가 지식이 많지 않더라도 어쨌든 간에 그 에너지로서 전달이 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좀 추상적이지만 네. 그런 지점에 있어서 뭐 이제 우리 저기 전조등 같은 작품은 어떤 제주의 아픔 안에 있는 아픔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한 작품인데 전조등 작품을 어떻게 보셨는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그 4.3이랑 세월호를 다루는 영화잖아요. 근데 네. 그것이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정보 제공이나 그런 차원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아이의 시선으로 만득이도 이제 할아버지로 나오지만 노인 만득 전에 이제 그 어린 만득과 또 어린 재중이었나요? 네. 재중이 두 아이가 같이 그 아빠를 기다리는 장면이 후반부에 나오잖아요. 거기서 뭔가 저한테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메시지가 좀 관통이 됐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 있었어요. 설빈 씨는 저도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앞바다 작품에 대해서는 떠나는 사람에 좀 이입을 해서 보게 되었다면 전조등 작품은 이제 남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입을 좀 하게 됐던 작품이었고 우리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또는 뭐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그런 일들이 되게 오랜 시간 동안 한 개인에게 어떤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면 나는 남아 있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다음에 들려드리게 될 그곳의 노래를 정하게 되었어요. 저도 뭐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네. 이지은 감독님한테? 네네. 제목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앞바다라는 제목을 선택하실 때 네. 뭔지 아시겠죠? 네네. 앞바다를 보면 지금 느꼈어요. 아빠를 생각할 수 있게 앞바다를 선택하시면 바다가 아니고 발음을 빨리 하면 앞바다 되니까. 맞습니다. 오. 지금 저는 전혀 생각 못했어요. 네. 이중적인 어떤 의미가 사실 그냥 바다 할 수도 있었지만 이제 아빠도 약간 네. 약간 조금 이렇게 사실 앞바다와 그 앞바다라고 이제 엮으면은 조금 아재 개그 같은 그런 게 할 수 있지만 그죠? 근데 사실 저만 아는 그런 비밀 코드처럼 가지고 있었는데 네. 오늘 바로 캐치를 하셨네요. 비밀 코드가 드러났군요. 아재 개그가 가능한. 네. 의외로 그 이진 감독께서는 전조등 보셨잖아요. 네. 네. 어떻게 느끼셨는지. 저도 이제 맨 처음 딱 전조등이라는 영화를 봤을 때 사실 약간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뭔가 그 감정도 있었지만 사실 저는 이제 제주도에서 살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 이제 할아버지께서도 계속 4.3 유공자로 계속 활동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4.3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영화들을 봤었지만 좀 더 역사적인 사실이나 뭔가 그 안에서의 감정에 집중을 했다면 전조등은 사실 조금 더 그 다음 세대라고 할 수도 있고 뭔가 다른 시선, 다른 방향에서의 시선이잖아요. 사실 왜 이게 뭐 이웃이 동네에 와서 우리 동네 이야기를 해준다고 했지만 사실 제주도에 살고 있는 지금 저희 또래들도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시절을 누군가를 통해서 듣고 뭔가 그렇게 이어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저희도 사실 지켜보고만 있는 거죠. 근데 그 시선을 저희는 왜 풀어볼 생각을 못했을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사실 지금 그 4.3 사건이나 그런 감정들을 다루는 것을 이제 그 기록하는 방법이 다음 세대로 넘어왔을 때 약간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 감정을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도 사실 뭔가 생각지 못했던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하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이야기를 많이 이어갔는데요. 이제 좀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갑니다. 전조등에 대한 퀴즈를 우리 감독님께서 직접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어떤 퀴즈 내보실까요? 고민하다가 네. 또 무거운 주제를 건드리는 게 아닐까 고민하다가 어쨌든 만든 영화이니까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하자면 네. 문제 드릴게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6.25 전쟁 이후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많았던 비극 아닌 비근 슬픈 역사는 무엇일까요? 네. 네, 전조등 영화를 보시고요. 유튜브 맥게라 스튜디오 유튜브에다가 정답과 함께 감상평을 써주시면 한 분께 10kg의 감귤 박스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내일 공연과 또 영화들이 또 마지막을 장식할 텐데요. 네네. 감독님께서. 네네. 내일은 고은 감독님의 어멍이 1시 상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고은 감독님과 대한민국 블루스계의 디바죠. 강허달림 씨께서 출연하셔서 무비 콘서트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초대석에 오신 여유와 설비님께서 전조등 영화를 보시고 직접 선곡하신 곡이 있습니다. 그곳의 노래라고 하는데요. 어떤 곡인지 저희 감상하면서 저희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두운 마음의 노래를 그리운 사람의 노래를 부르지 끝없는 노래는 한없이 불리네 버려진 것들의 노래를 지워진 일들의 노래를 부르지 수 없는 노래는 덧없이 들리네 노래는 물처럼 흐르지 노래는 불처럼 태우지 노래는 꿈처럼 깨우지 외로운 날들의 노래를 서러운 밤들의 노래를 부르지 우리는 노래를 저 멀리 날리네
이곳에 노래를 저기 저 먼 곳에 노래를 부르지 이제는 노래를 잠시 멈추네 노래는 비처럼 내리지 노래는 눈처럼 쌓이지 노래는 꽃처럼 피우지